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오프닝에서 보셨듯이 훈제오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훈제오리 전문기업 자연누리야 브랜드 콘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광고죠. 광고인데 알면 더 맛있는 오리고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제품을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훈제오리 좋아하시나요? 보통 가정집에서 오리고기 하면은 이걸 많이 떠올릴 거예요. 실제로 많이 먹거든요. 왜냐면 오리로스, 바베큐, 백숙, 탕 이런 쪽은 전문 식당의 메뉴 이런 인식이 좀 강하거든요. 집에서 오리로스를 좀 자주 먹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본격적으로 오리고기를 즐겨 먹기 시작한 건 오리눈법식이었는데요. 이때 오리를 많이 권했다고 해요. 근데 오래전부터 오리를 즐겨 먹은 중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오리고기를 먹었다고 해요. 육식이 금지되는 시기에도. 왜냐면 오리는 갈기가 있기 때문에 생선이다 라고 먹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요리법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때문에 푹 삶아 먹는 백숙이나 탕 위주로 다뤄지기 시작했어요. 전라남도 광주 아시죠? 거기가 오리탕으로 정말 유명하죠. 왜냐면 생산량이 무척 많았거든요. 오리 눈법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근데 그 외에는 그게 많지가 않죠. 이유는 제 생각인데, 제 뇌피셜인데 향이 익숙하지 않아서가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대중적이지 않다는 건 수요 공급이 적다는 것이고 경쟁한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고깃집도 들쑥날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고기가 좀 돌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닭과 달리 껍질이 매우 두꺼운데요. 때문에 닭처럼 튀기거나 하면은 많이 질겨지게 돼요. 근데 저희 집의 경우에는 많이 해먹었어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근데 백숙, 이제 오양장육처럼 냉채, 그러니까 산동 소지 말고 산동 써야겠죠. 그리고 베이징덕, 그리고 오리kum피. 근데 메뉴들이 향신료를 다룰 일이 별로 없는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이렇게까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 훈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훈제를 하게 되면 이 오리고기에 대한 지지장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자, 먼저 훈제하기 전에 마리네이드하고 숙성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두툼 오리 껍질이 연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훈연 성분들은 지방하고 친화력이 좋은데요. 이게 지방이 많은 오리 껍질과 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찔긴듯한 오리 껍질이 오리 매력을 제공하는 그런 이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정집에서 오리 하면은 훈제오리가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먹기 편하고 대중적인 맛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훈제라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제대로 효과가 나려면은 표면을 살짝 건조를 시켜줘야 돼요. 젖어 있으면 훈제 효과가 잘 나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많이 만들 수가 없게 돼요. 때문에 훈연에게 직접 담그는 애쿰법을 쓰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질이 안 좋은 오리를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푹 담가서 절이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액체는 몸에 좋지 않은 첨가물을 다량 쓰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자연누리 훈제오리는 그러한 오리 중 하나입니다. 자, 가장 먼저 국내산 무항생제 원육을 사용했습니다. 국내에서 만들었는데 고기는 수입산이라던가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무항생제 하면은 그게 뭐? 그게 무슨 고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비싸기만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 항생제를 시킨다는 거는 그만큼 사육 환경이 좋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몰아서 키우게 되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항생제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안 쓰려면은 깔끔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무항생제 고기 하면 반신반의했는데 가족 중에 무항생제만 받는 분이 계셔서 그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젊었을 때는 멀쩡해요. 나이가 들면은 이상 면역 반응 그런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알러지가 없는 음식이었는데 알러지가 생겨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무항생제는 거기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 모를 첨가물 제로. 제가 육가공을 살짝 겉핥기만 해봤어요. 나병 만들고 햄 만들고 소세지 만들고 그냥 취미로. 근데 이제 발색제, 결착제, pH 조절제 이런 첨가물이 자주 쓰입니다. 대표적인 발색제가 아질산염이에요. 아시죠? 물론 저는 아질산염 나빠, 없애자, 먹으면 큰일 나 이건 아닙니다. 일단 이게 자주 사용되던 옛날에는 냉장 냉동 기술이 없다시피 했어요. 즉 30년 뒤에 암에 걸릴 가능성보다는 사양고기 먹고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은 시대였어요. 근데 시대가 변했죠. 냉장 냉동 기술이 발달했어요. 유통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럼 음식 역시 여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자연누리 경우에는
과일과 채소, 약재로 마리네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사서 바베큐 시즈닝 하듯이 양파 갈고 배 갈고 계피가루 넣고 해가지고 양념을 하는 그런 느낌 말이죠. 그리고 독일산 노도 감나무 10% 리얼 훈연. 요약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라는 이미지죠. 외우기도 힘든 무슨 칼륨, 무슨 나트륨, 무슨 산 이런 거 말고 소위 말하는 채소, 과일 이런 거 넣어서 재우고 아래다가 훈제집을 딱 깔고 그걸 딱 붙여서 훈제. 이런 느낌의 훈제 요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훈제 요리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보통은 구워 먹자. 네, 슬프더라고요. 고기가 쪼그라들잖아요. 물론 이렇게 수분이 빠져가지고 쪼그라드는 게 한데 고기가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슬퍼요. 그럼 구이 말고 찜 어떨까요? 스티머에 넣어 찌는 거예요. 부추와 버섯을 함께 찌면 더 좋죠. 머스터드나 겨자장에 콕, 와사비도 좋죠. 중국 스타일 찜 요리도 해볼만 합니다. 전자레인지로 5분이면 끝이죠. 자, 일본에서는 메밀과 함께 즐기기도 해요. 메밀의 풍미와 오리고기 야성미가 잘 어울리거든요. 흔히 카모소바라고 하죠. 자, 오리 버섯 전골은 어떠신가요? 끓는 물에 훈제오리를 살짝 헹군 후에 다양한 버섯과 가초 육수를 부어 끓이는 거예요. 쿠팡에서 버섯 전골용 모든 버섯 키트 팝니다. 3,000 얼마, 4,000 얼마 해요. 그거랑 이런 훈제오리 한 팩. 간단하게 즐길 수가 있죠. 여름이면 그게 제철이에요. 채두, 줄기콩이 제철이거든요. 그거를 오리하고 함께 볶으면 진짜 맛있어요. 훈제오리 딱 구운 다음에 그 기름에다가 마늘하고 채두를 넣어요. 볶아요. 간장 좀 둘러요. 오리를 넣어요. 딱. 그리고 캠핑 갈 때 챙겨도 좋고요. 그 더운 여름에 생고기 챙겨가는 건 좀 걱정이 되잖아요. 오토캠퍼란 물을까? 그게 아니면 아이스박스를 운영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지만 훈제 진공 포장까지 한 훈제오리라면 문제없죠. 다양하게 그리고 맛있게.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자연요리 훈제오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훈제오리 말고 다른 제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요리 쇼츠를 보여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